원피스가 최종막으로 다가가며 점점 더 많은 떡밥이 해수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떡밥들은 밀짚모자 일당의 출생입니다. 물론 초반부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인물들도 있었지만 와노쿠니 편에서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이스트블루로 이주한 시모츠키 후리코의 손자, 와노쿠니의 도신 시모츠키 류마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에그헤드 편 에피소드 진행 중 발매된 비브르 카드를 통해 프랑키는 백세작단의 간부 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처럼 최종막으로 다가가며 밀짚모자 일당의 출생의 비밀 역시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대급 떡밥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미입니다. 나미는 20년 전 이스트블루 오이코트 왕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바로 그해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모두 잃고 당시 노지코와 해병이었던 벨메일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양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미의 태생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미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아직까지 떡밥이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분명한 건 나미의 출생에 대해서는 떡밥이 있습니다. 최근 1113화에서는 밀짚모자 일당이 체스의 말이 되는 것으로 컬러 표지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나미의 역할은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나미가 영화로 묘사된 건 1113화만이 아닙니다. 원피스 100화 표지에서도 원피스 1000화 표지에서도 나미는 왕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매거진에서 그려진 원피스 여성 콜렉션에서도 나미는 센터를 차지하며 여왕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미는 웨더퀸이라는 글자가 적힌 옷을 입은 적도 있으며 이외에도 나미의 여왕 묘사는 수도 없이 많았죠. 현재 나미는 여왕 말고도 사자와도 묘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벨메일이 나미에게 I am lion이라는 글자와 사자가 그려진 앞치마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으며 1026화 표지에서는 나미가 사자 그림이 그려진 옷을 사자에게 선물해주며 오다쌤은 계속해서 나미와 사자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나미의 출신입니다. 과거 원피스 질문 코너 SBS를 통해 한 독자는 오다쌤에게 원피스의 무대가 현실 세계라면 밀짚모자 일당 9명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다쌤은 이 중 나미를 스웨덴 출신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스웨덴의 국장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사자는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오다쌤은 원피스 세계의 지명을 실제 지명의 이름으로 모티브하고 있습니다. 실제 루피의 고향 고아 왕국의 모티브는 인도의 고아라는 지명을 모티브로 했는데 그런데 인도의 고아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다쌤은 루피가 국적이 있다면 브라질이라고 했는데 브라질 역시 고아처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나미가 태어난 오이코 왕국 역시 실제 지명을 모티브한 걸로 보이는데 오이코 왕국의 영어 스펠링은 OYKOT입니다. 그리고 오이콧을 거꾸로 하면 일본의 수도 도쿄가 되는데 일본의 수도 도쿄에는 황거, 즉 일본 천황과 황후의 거처가 있는 곳이죠. 분명한 건 상디는 알라바스타 시절부터 자기를 미스터 프린스라고 하는데 상디가 왕자라는 걸 계속해서 떡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여왕 떡밥들을 갖고 있는 나미인 만큼 나미는 오이코 왕국 왕의 후손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현재 최종 보스로 추정되는 이무의 정체는 무엇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통 여자들처럼 나비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무는 여성으로 추정되었었는데 이반코프는 800년 전 네로나 이무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무 뒤에 붙은 성은 보통 남자 천룡인에게 붙는 단어입니다. 즉 800년 전 20인의 왕 중 한 명인 이무는 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무는 여자 취향의 남자겠구나라는 게 정설이었죠. 다만 최근 원피스 애니 1118화에서 이무의 목소리가 공개되었는데 이무의 목소리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무의 정체가 확실히 공개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무는 악마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무를 악마로 추정한 이유 중 하나는 오로성의 소환 문양이 악마의 소환 문양과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성과 소환 문양이 같은 악마는 기독교 신비주의 전설에서 등장하는 악마인 바포메트인데 바포메트는 남녀의 성기가 둘 다 존재하는 자입니다. 즉 바포메트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무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이번 애니에서 여자 같기도 남자 같기도 한 것처럼 묘사된 이무는 남자이자 여자인 바포메트, 즉 악마라고 단정 지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재밌는 건 태초의 여성 이브의 일본어의 앞글자와 태초의 남성 아담의 일본어의 뒷글자를 붙이며 이무가 되기도 하죠. 즉 네로나 이무성은 악마 이무에게 몸을 뺏긴 자입니다. 다시 말해 네로나 가문은 왕을 잃어버린 가문이라는 거죠. 이무와 나미는 전혀 연관성 없는 인물이지만 떡밥으로 보자면 나미와 이무의 연관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를 거꾸로 쓰면 이무가 됩니다. 즉 이무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미의 일본어는 파도를 뜻하죠. 또한 오다스미 원피스를 그리기 전 에피소드 원피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로맨스 던에서 나미 역할을 한 주인공의 이름은 앤입니다. 그런데 이모의 또 다른 영어 이름 임과 원피스 던의 주인공 앤을 합친 뒤 거꾸로 읽으면 나미가 될 수도 있죠. 이무가 어떤 능력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꼬리 같은 촉수로 코브라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나미 역시 말풍선의 꼬리지만 이무처럼 상디를 찌르기도 했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할 내용이지만 106화에서의 나미와 1060화의 이무의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원피스 최대 떡밥 이무는 16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이무의 이름을 일본식 말장난 고라와세로 해보면 16이 되는데 1060화에서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했으며 루루시아 왕국에 내려온 광선은 총 16개였죠. 또한 루피가 신의 천적 뒤의 일족이라는 점과 전 천룡인 도플라밍고가 드레스로자의 신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현재 드레스로자 편은 원피스 세계관의 축소판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떡밥들로도 드레스로자 편은 원피스 세계관의 축소판이라 생각될 수 있죠. 즉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무가 드레스로자에서는 도플라밍고라고 볼 수 있는데 드레스로자 편 당시 신을 상징하는 도플라밍고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기술이 16발의 성스러운 흉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도 오다스미 이무가 16을 상징한다고 말해준 걸로 보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무는 16과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미 역시 16과 악마를 상징합니다. 앞서 말한 이 둘은 16이 들어간 1060화, 106화 속 각각 나온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나미의 첫 번째 현상금은 이무가 상징하는 숫자인 1600만 벨이었습니다. 나미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74, 그리고 생일 역시 7월 3일이며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들이 자신들이 상징하는 숫자들이 현상금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미의 현상금이 1600만 벨이가 된다는 건 매우 수상한 일이죠. 이후 나미의 다음 현상금은 6600만 벨이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6은 악마의 숫자입니다. 이무가 악마로 추정되는 걸 생각해본다면 주목할 만한 떡밥이죠. 그리고 나미의 세 번째 현상금은 3억 6600만 벨이었는데 366화 표지에서는 푸른 악마 도리와 붉은 악마 브로기가 싸우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무를 상징하는 16을 거꾸로 하면 61이 되는데 61화의 제목은 악마이며 표지에서 나미가 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일본어로 자다는 네루로 읽을 수 있는데 이무의 성은 네로나라는 겁니다. 즉 제목이 악마인 61화에서 나미가 네로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461화의 표지에서 나미는 코뿔소와 함께 있는 표지가 그려졌는데 16이 들어간 416화 표지 속 코끼리 코에는 로스트 차일드, 잃어버린 아이라는 글자가 적혀있기도 하였죠. 정리하자면 나미는 네로나 가문의 후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오이쿠 왕국에서 나미는 네로나 가문의 잃어버린 공주일 수도, 혹은 악마 이무에게 왕을 뺏긴 진실을 알고 있던 네로나 가문이 자신들의 왕국 오이쿠 왕국으로 몰래 내려와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드레스로자와 원피스 세계관의 평행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억압하고 세상 속에 가두어 통제하는 도플라밍고와 이들을 해방시키려는 루피의 대결은 디의 일족 대 천룡이 능력, 자유 대 지배라는 구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평행이론 가설이 맞다면 드레스로자에서 우소비 노예들을 해방한 것처럼 마리조아의 노예들을 우소비 해방하며 다시 한번 가두숲을 넘어선 칭호를 받게 될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설로 한 가지 더 예상할 수 있는 건 진실입니다. 드레스로자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슈가의 능력으로 잊혀진 자들과 잊은 자들입니다. 장난감으로 바뀌며 잊혀진 자들과 그들을 잊은 자들, 이 이야기는 공백의 맹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행 이론대로라면 드레스로자처럼 주 공백의 100년은 세상에 밝혀지겠죠. 이후 천룡인들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고 민심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올 겁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네로나 이무성, 몸에 들어있는 악마가 빠져나올 것이고, 악마와 루피의 본격적인 대결, 그리고 악마에게 몸을 뺏긴 네로나 이무성을 통해 진짜 진실도 밝혀질 것입니다. 이때 남의 진짜 혈통이 20인의 왕의 리더 네로나 이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거로 보이죠. 더 나아가 추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의 여왕은 나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랄랄랄라. 끝난 줄 알았죠. 여기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으려나?